자, 이번 강의는 단백질 대사의 요소 회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소 회로는 다음과 같은 대사를 통해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요소 회로의 가장 큰 그 중심에 되는 주요 단어는 아미노기죠. 아미노기. 앞에서 탈아미노 반응이랑 아미노기 전이 반응을 거쳐서 결론은 뭔가 하면은 수많은 아미노산이 생성되기도 하지만 아미노기가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미노기는 우리 몸에서 아무런 일도 못합니다. 단백질로 합성되는 것 말고는 정말 다른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을 조금 만들고 나머지는 아미노산을 만들고는 에너지도 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은 분해가 되면 배설이 돼야 됩니다. 그 배설되는 과정이 소변, 요소 회로를 통해서 얘가 이제 배설이 된다라고 되어지는데, 그 배설이 되는 단계만 볼 때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 쉽지만 그걸 만들어내는 과정까지를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정리를 했으니까 조금 복잡하기는 하나 천천히 따라오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근육에서 두 가지 대사가 진행이 됩니다. 뭐냐면 하나는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탄수화물의 큰 복합체가 대사가 되면서 글루코즈가 되고 피루부산이 되는 이 과정이 진행이 되고, 또 한쪽에서는 단백질이 분해가 돼서 아미노산이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아미노산 중에서 근육 속에 많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브랜치드 체인 아미노산이라고 해서 이게 곁가지 아미노산들이죠. 이 곁가지 아미노산이 많은데 근육에서 단백질이 분해되기 시작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곁가지 아미노산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곁가지 아미노산이 아까 앞 강의에서 얘기했다시피 다이렉트로 이 아미노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중간에 여기 빠져있는 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아미노기를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이라고 하는 그 탄소 골격에다 주어서 걔를 탄소 골격을 통한 글루탐산을 만들고, 아미노산을 만들고, 그 글루탐산이 다시 탈아미노 반응을 거쳐서 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카본 스켈레탈 포 셀룰러 레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호흡을 위한 탄소 골격으로 쓰이기 위해서 아미노기만 놔두고 이게 간다라는 뜻이죠. 그 무슨 얘기냐면 탄소 골격은 TCA 회로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아미노산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아미노산이 아미노기를 알파케토 글루타산에게 주고 자기는 탄소 골격이 되어서 대사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노기가 글루탐산을 경유해서 이렇게 분리가 되면 여기서부터 대사가 진행이 되죠. 어떤 대사냐면 피루부산과 글루탐산이 주었던 아미노기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글루탐산은 어떻게 되냐? 다시 알파케토 글루타르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노기와 피루베이트가 대사가 되면 앞에 강의에서 우리 아미노기 전이에서 피루부산과 아미노기가 결합하면 알라닌이 된다 그랬어요. 또 알라닌이 분해가 되면 아미노기가 떨어지고 피루부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알라닌이에요. 왜 여기서 알라닌을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은 알라닌은 혈액을 통과해서 간까지 이동을 잘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대사를 통해서 알라닌이 가는데, 알라닌이 가지고 있는 목적, 임무는 뭐냐? 근육에서 버린 아미노기를 간까지 잘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알라닌이 혈관을 통해서 간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간에서 도착을 하면 또다시 이것이 알파케토 글루타르산에게 알라닌이 아미노기를 주게 되죠. 그리고 스스로는 다시 피루부산이 돼요. 요 단계를 역반응을 합니다. 그 대신에 여기서는 글루탐산이 보이네요. 그래서 글루탐산이 만들어지고, 좀 더 설명해요. 피루부산은 다시 당신생을 통해서 글루코즈를 만들죠. 그럼 글루코즈는 혈관을 통해서 온몸을 돌고 또다시 머슬로, 근육으로 와서 다시 글루코즈가 돼서 에너지로 쓰이거나 글리코겐을 합성하거나 하는 이런 회로를 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라닌 회로, 글루코즈 알라닌 회로라고 하죠. 이 알라닌 회로는 중요한 것이 근육에서 버려지는 아미노기를 태우고 알라닌이 간까지 간다입니다. 그래서 간에서 글루탐산에게 아미노기를 전달하고 자기는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글루탐산이 탈아미노 반응을 한번 하면서 아미노기를 버리게 되고, 이 아미노기는 유레아 사이클, 요소 회로를 통해서 요소를 형성함으로 소변으로 배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요소 회로, 우리가 오늘 배울 건 사실 이 부분인데 어떻게 이 아미노기가 여기까지 왔느냐, 그리고 장소는 어디냐, 간이더라
라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소 회로를 아주 간단하게 그린 그림부터 점점 복잡해지는 거를 반복해서 보면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설명했듯이 여기에 있어요. 아미노기. 아미노기가 빠져나오게 되면 암모니아가 되고 그것이 이제 물에 들어가게 되면 암모늄 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책에 따라서는 암모니아라고 표현한 것도 있고 암모늄 이온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물질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같이 와야 되는데 이산화탄소 그리고 탄산염이라고 표현하는 책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CO2를 가진 것과 NH3라고 한 것도 있고 4라고 되어 있는데 암모늄 이온과 이산화탄소가 결합을 함과 동시에 이 요소 회로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둘이 결합한 형태의 이름이 뭐냐? 카보닐 포스페이트, 카보닐 인산이에요. 카보닐 인산이 되고 이 카보닐 인산이 돌면서 오르니틴이라고 하는 물질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결합을 하고 두 개 결합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것이 시트룰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되죠. 시트룰린이라는 물질이 이렇게 이거는 이제 다른 것과 결합을 해야 되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시트룰린이 알기니노 석시네이트라고 석신산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알지닌이 됩니다. 알지닌이 되고 이 알지닌이 다시 처음에 오르니틴이 되고 빠져나오는 것이 유레아라고 하는 요소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요소 회로에서 중요한 단어는 세 가지예요. 오르니틴, 시트룰린, 알지닌.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 이거는 중간에서 이제 전환되기 위해서 잠깐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이것도 중요하죠. 요게 가장 간단하게 설명한 요소 회로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요소 회로는 이산화탄소와 아미노기가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카바모일 인산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그리고 이걸 다 돌고 나면 이렇게 유레아가 만들어지더라. 중요한 단어는 오르니틴, 시트룰린, 알지닌이고 조금 복잡한 얘기를 또 여기서 합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다른 것들이 들어갔죠.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CO2 핑크색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NH4 플러스라고 하는 암모늄 이온은 초록색으로 했습니다. 이 두 개가 결합을 해서 카바모일 인산이 됐어요. 카바모일 인산이 되었을 때 모양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인이 와서 같이 붙으면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죠. 이것이 일어나는 장소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이 물질이 미토콘드리아 밖에 있던 오르니틴이 들어와서 카바모일 인산과 결합을 함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이 시트룰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시트룰린이라는 물질이 다시 미토콘드리아 바깥으로 나가죠. 나가서 아스파르트산이라고 하는 물질과 결합을 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알지니노 석시네이트, 석신산, 알지니노 석신산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물질이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푸마르산, 우리 TCA 회로에서 보았던 이름이죠. 푸마르산이 되고 얘가 알지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알지닌은 드디어 오르니틴과 유레아 요소로 분해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더 구체적인 것은 뒤에 나오겠지만 색깔을 한번 봅시다. 초록색 질소 여기 있고 파란색 질소 여기에 있고 핑크색 탄소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들어지는 최종 유레아는 처음에 들어갔던 카바모일 인산을 만들 때 쓰였던 질소와 중간에 유입되었던 아스팔틱 애시드의 질소가 합해져서 질소를 두 개 가진 물질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유레아입니다. 그래서 이 유레아 사이클, 아미노산 요소 회로는 들어가는 질소가 두 개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질소를 두 개 가진 유레아가 만들어진다. 장소는 미토콘드리아와 사이토졸, 어딥니까? 세포질에 연결되어서 두 군데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다. 근데 여기서 보면 푸마르산이 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TCA 회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연관이 있죠. 보겠습니다. 좀 흐리기는 한데 이게 꼬불꼬불한 것이 미토콘드리아 아니고 바깥이 세포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이 회로예요. 똑같이 카바모일 인산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면 시트룰린이 된다 그랬고 시트룰린이 미토콘드리아 바깥으로 나가면 아스파르트산과 만나서 알지니노 석신산이 된다 그랬고 알지노 석신산이 아르기닌과 푸마르산으로 나누어지고 이 아르기닌은 다시 오르니틴과 요소로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거다. 그리고 얘는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회로라고 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아스파르트산이 갑자기 어떻게 왔느냐? 얘가 나올 수 있는 길은 TCA 회로에서 나오게 됩니다. TCA 회로에서 옥살로 아세트산이
우리가 아미노기 전이 반응에서 옥살로아세트산이 아미노기를 받게 되면 아스파르트산이 된다는 거를 배웠어요. 다시 이해가 안 되면 자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옥살로아세트산이 알파케토글루타르산, 그러니까 글루탐산으로부터 아미노기를 공급을 받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스파르트산인데, 이 아스파르트산이 요소 회로에 이렇게 유입이 된다는 거죠. 유입이 돼서 중간 물질인 아르기니노석신산이 되고 다시 탄소 골격인 푸마르산이 돼요. 그래서 이 푸마르산이 다시 돌아서 이렇게 다시 시트르 회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회로가 이렇게 시계에 있는 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요소 회로와 TC 회로의 관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그런데 이제 돌아가는 방법을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같은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복잡해 보여도 다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름들이 영어라 복잡하지만 유래화를 만드는 과정이 정리되어 있고, 또 TCA 회로에서 옥살로아세틱 애시드가 아스파르틱 애시드로 만들어지고 알지니노석신산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알죠?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 물질로 구분이 되는데 푸마르산이 되어서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얘가 말산으로 한 번 더 전환된 다음에 말산의 형태가 되어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물질을 통해서 다시 어디로 회귀한다? TCA 회로로 돌아간다. 아스팔틱 애시드는. 아스팔틱 애시드는 요소 회로로 왜 갔을까요? 아미노기를 주려고 간 거예요. 바깥으로 배설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아스팔틱 애시드가 유입되고 다시 TCA 회로로 돌아가는 것을 설명하는 자료였고, 자, 이 그림을 이제 보십시다. 요소 회로에서 좀 흐리기는 한데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있어요. 1, 2, 여기가 1번이고 1번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 2번, 3번. 3번이 미토콘드리아 바깥으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4번이 만들어지고 5번이 빠져나오고 6번이 만들어지더라. 그 다음에 이 6번에서 7번이 생성되더라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각각의 이름은 여기 정리를 했으니까 매칠해서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거는 뭐냐, 여기에 있는 요 7번이 요소입니다. 이름을 보세요. 1번은 오르니틴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2번은 카바모일인산, 여기에 아미노기와 여기에 있는 이산화탄소 형태를 가지고 있는, 여기서는 탄산염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죠. 이 두 가지 물질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카바모일인산, 그리고 오르니틴이 만나지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만들어진 것이 시트룰린이다. 시트룰린은 미토콘드리아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고, 여기에서 작게 적혀 있지만 이게 아스팔틱 애시드예요. 아스팔틱 애시드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 4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르기노석신산이고, 아르기노석신산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여전히 요소 회로 속에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여전히 여기 남아있는 것은 아르기닌이고, 다시 TCA 회로로 돌아가는 것은 푸마르산이다. 그리고 여기서 요소 회로가 빠져나오고 다시 제일 처음 물질인 오르니틴이 되더라 라는 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구조 속에 있는 그 질소를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처음 1번부터 보면 여기에 있던 질소가 이렇게 카바모일인산을 만들면서 여기에 붙었어요. 그리고 원래 있었던 처음부터 있었던 이 물질 1번 오르니틴에도 이미 질소가 두 개가 있었어요. 두 개가 있는 상태로 와서 여기에서 질소가 하나 있는 걸과 결합을 한다는 거죠. 결합을 해서 질소, 여기서 만들어진 게 여기 붙었어요. 세 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넘어왔어요. 그리고 여기 아스팔틱 애시드에서 아미노기가 하나 또 들어가죠. 질소가. 그래서 들어간 것이 붙습니다. 이렇게 구조에서. 그리고 나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푸마르산이고 여전히 4개가 있죠. 그리고 여기의 것과 여기에서 들어간 파란색,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탄소 그대로 가지고 요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있었던 1번에 있던 오르니틴은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걸 그냥 갖고 있는 거죠. 뭐냐면 여기에서 버려지는 요소를 통해 소변으로 배설되게 되는 이 질소는 처음에 카바모일 인산이 준 거 하나와 또 여기는 아스팔틱 애시드가 준 거 하나가 배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그냥 구조를 갖추면서 계속 이거를 돌아간다. 질소의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 이걸 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체크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없으니까 써야 될 겁니다. 저는 여기서 써서 붙였어요.